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가 무장애 관광도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그 이상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의 수다 시간에서 관련 실태를 점검해 보고요. 어떤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부 김인순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의 열기가 패럴림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서울 관광을 이렇게 외국에서 꿈꾸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서울을 관광하기 힘든 도시로 꼽는다는 네.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애인뿐만 아니고요. 노인들이나 뭐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도 아직은 관광하기 그리 쉬운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은 이제 그 관광지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교통 수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연계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수준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버스하고 연계라든가 또 버스에서 내려서 관광지로의 아주 밀접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접근성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도시인권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접근성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뭐 혹은 택시 뭐 이런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은가요? 네. 우선은 이제 지하철은 우리는 뭐 세계적 수준이라고 맞아요. 아주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관광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대부분이 뭐 지하철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하철 타고 버스로 한번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가도 바로 있는 게 아니어서 또 걸어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보도의 상황이라든가 버스의 뭐 저상 버스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든가 저상 버스는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 측면에서의 수준을 낮추는 요인들로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평창 올림픽에 가서 그 서울시가 지원한 저상 버스가 없었으면은 이 추위에 이 유모차들을 끌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때 서울시장 우리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진짜 산 한중턱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셔틀버스가 아니면. 근데 셔틀이 전부 관광버스예요. 유모차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와야 되는데 그때 서울 번호판을 딴 저상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관광지나 호텔 이런 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곳들은 어떤 부분에서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봅니까? 호텔, 음식점, 관광지 이런 데요. 우선 호텔 같은 경우는요.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뭐 1998년부터 이제 그 호텔이 한 30실 이상이 객실이 되면은 0.5% 정도만 이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기껏 해봤자 100실 정도 되는 호텔에서 한 개의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하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좀 반성이 되는 게 그 호텔에 가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객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네요. 왜냐하면 일반 호텔에 가시면은요, 그냥 우리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에게는 사실 접근 가능한 침대, 접근 가능한 화장실, 샤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럭셔리한 스위트룸이나 들어가야 그런 화장실 문이 없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간이 널찍널찍하다거나 뭐 침실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거나 뭐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조그만 문이 좀 작거나 턱이 있거나 뭐 이런 조그만한 모텔 같은 데는 턱 때문에 아예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뭐 30실이 안 되는 모텔에서는 아예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올 2월부터 이제 그 법을 개정해 갖고요. 예. 수적으로는 좀 높여놨습니다. 예. 일단은 일반 호텔도 1%까지 하고 관광 호텔은 3%까지 높여놨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코스를 짜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 짜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코스를 짠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 같은 데에 주어지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거의 다 비장애인 위주로만 그럼 제시가 되고 도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곳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도 빨리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중이용 시설의 상당수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도 뭐 문제겠지만 네. 일단 설치돼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예. 그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수준이 굉장히 아주 최소의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뭐 문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고 예. 또 뭐 화장실은 물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예. 뭐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가능한 숙소라든가 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뭐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정말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 어떤 업소에서 그런 이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거를 좀 공식적으로 뭐 어떤 좀 사이트를 마련해서 예.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특화해서 예.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뭐 어르신을 모시고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정보 제공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정말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에 그냥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되는 세상인데 이런 앱부터 좀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라도 좀 관심을 가져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네. 뭐 수익 구조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예. 추세이죠. 아 그리고 지금 기반 시설 또 정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비하다면서요. 근데 기반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정책은 어떤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될까요?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수단 예. 그리고 보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예.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은 물리적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보를 제공을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하. 기반 시설이라고 보는 예. 것입니다. 그건 이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정보 제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일부의 인적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적인 측면의 예. 강화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아니 그 장애인들만 그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특화된 여행 상품들도 요즘에 있다 그러는데 좀 고가라서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예. 고가로 안 하면 예. 우선은 어떤 루트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루트를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구멍난데 메꿔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인적 서비스로 메꿔줘야 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그 숙소를 골라내야 되는 부분.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예. 장애인 전용 렌터카 좀 확장되면 좀 나아질까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관광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 많으세요. 여행을 예. 좋아하시는 예.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렌트카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가 많아지면 좋죠. 지금은 뭐 굉장히 렌터카 업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또 정말 꼭 그 여쭙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그 다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관광을 특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접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서울 쪽에서도 서울시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관광 가이드 쪽,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조금 그 직업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걸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직접 작년에 그런 그 특화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그 인천에서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예.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 해설사가 돼서 아하.
이렇게 외워서 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장애인 관광 루트들을 점검해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새롭게 루트를 갖다가 그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한다든가 개발해 낸다든가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뭐 사업의 영역이나 혹은 뭐 일자리 창출의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또 모색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인순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